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북구 갑과 사하구 갑 지역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방문한 전통시장은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 생선가게 주인이 한 위원장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어 흔들자 한 위원장이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한 위원장 방문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구름같이 몰려든 인파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한 위원장은 구포시장에 대해 애정을 표현하며 이 지역에 출마한 서병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입니다. 구포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검찰청으로 가고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요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사하구 괴정골목 시장을 방문해 사하갑에 출마한 이성권 후보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찾은 북구 갑과 사하갑은 각각 민주당 전재수, 최인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권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험지로 손꼽히는 지역이어서 한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격전지 탈환 의지를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의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들이 해당 지역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박성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부산 북구을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4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박 전 비서관이 북구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제22대 총선 후보로 공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전 북구청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 주민 여론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지역 현안이 자칫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산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해운대 제2센텀 지구내에 있는 방위산업체 풍산의 이전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했던 풍산의 이전 대상지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무 협약 이후에도 시와 풍산 측은 이전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장군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선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아직은 풍산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니까 위치가 어디라는지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로부터 통합 이전안을 공고받은 부산시는 이후 이렇다 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강서구의 반발이 여전해 자칫 해당 지역 총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35년 엑스포 유치 재도전 여부를 가를 여론 수렴 절차 역시 선거가 끝난 뒤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 여론을 동반해야 하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문제도 선거 전까지는 수면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최근 영도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또다시 화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해 반복되는 급경사지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영도구 복례동의 한 주택가.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을 조심스레 내려오는 보행자 옆으로 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이곳은 지난 7일 오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미끄러져 주택을 들이받은 골목길입니다. 해당 주택 건물은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려 내부가 훤히 보이는 등 당시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인근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만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사가 심한 영도구의 지역 특성상 이러한 경사로 미끄러짐 사고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4월에는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에서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간 화물이 등굣길 학생들을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복례동의 한 내리막길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화물차가 공사 현장을 덮쳐 2명이 다쳤고 같은 해 7월에는 정화조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가로등과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처럼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대형 화물 차량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영도구 의원입니다. 경사지 쪽으로는 톤 이상 되는 화물차를 우회를 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죠. 방지턱 같은 거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강화된 펜스 보행자를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방향.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기 대책과 함께 도로 확장과 경사를 감안한 신규 도로 건설 등 장기 계획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화재와 감전 우려가 있는 형광등용 안전기 200만 점을 부정하게 수입한 유통사 A사와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사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전기 200만 점, 시가 63억 원을 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보호회로 미부착 안전기는 정상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이를 수입해 국내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1인 가구 가운데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고 부산 진구와 금정구의 1인 가구는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1인 가구 연령대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5도, 습도는 3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